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비접촉 사고죠. 누군가 나 때문에 길 가다 넘어졌는데 설마 나 때문이겠어? 라고 생각하고 아니 나랑 닿질 않았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걸 떠났다고 해서 너는 사고가 난 걸 알았지만 그냥 간 거야. 미필적으로 도망칠 고의가 있었어.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이런 불이익을 검찰에선 강요하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혼자서 그런 불이익을 모두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2.5톤인가 3.5톤인가 4카차가 가고 있었어요. 너무 서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했는데 약간의 미세적인 느낌은 있었지만 백미러를 봤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너무 국민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 사고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한 건 사고를 낸 데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고를 낸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내가 사고가 났는지 알면서도 도망을 친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하고 합의로 맞췄고 피고인이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면 검사가 인지를 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이제 우리 형사법의 입증 책임이에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한 걸 어떻게 입증을 하냐, 이거에 되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화물차는 시간 돈이에요. 빨리 움직일수록 돈을 더 버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사고가 진짜 많이 납니다. 이제 큰 차와 작은 차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사각지대 때문에 실수로 발생된 사고인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라는 게 죄가 된다면 사고를 냈다라는 사실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알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책임까지 덮어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미필적 고의는 사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겠지? 아니면 사고라도 뭐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마음으로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미필적 고의라는 건 부주의와 고의의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미쳤는데 근데 아닐 거야 라고 너무 쉽게 부정을 해버린다던가 이 사고나 범죄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음에도 쉽게 부정을 해버렸다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고 그냥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아예. 그래서 사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냥 뭐 다른 게 걸렸나 보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경솔했다? 부주의했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건데 그 경계를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일단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사후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참혹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 이거는 정리 엄벌에 쳐야 될 그런 중대한 사안이긴 하죠. 저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그 인정에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적인 책임이야. 부주의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형사적인 처벌에 있어서는 그렇게 내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걸 가지고서 미필적 고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처벌의 수위도 세고 그다음에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결격 기간이 4년이 적용이 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큰 문제가 될 거고요. 사고의 크기보다 형벌의 크기가 훨씬 더 큰 사건이고 과실보다 고의 추정하는 게 더 큰 죄가 되는 사건이고 결과 중심이 아닌 마음 추정 중심으로 처벌이 바뀌는 사건이고 과실은 경미하고 피해는 회복되고 그런데 형벌은 면허 취소 4년, 생계 단절, 그리고 보험 면책,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니까 이게 과실 고의 결과 어디서도 이렇게 비례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대과실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을 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큰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결과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경미하게 처벌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정말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냥 처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중대과실 사고보다도 훨씬 더 가혹하게 처벌한다. 이거는 좀 형벌의 형평성 상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몰랐다는 말이 법적으로 통하나요? 몰랐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우리 형법 13조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하지 모르고 한 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몰랐다라는 거는 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폭행치상이라고 해보죠. 폭행을 하다가 내가 이 사람을 상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는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폭행죄의 처벌보다 조금 더 형이나 벌금이 올라가는 정도, 징역형의 기간이나 벌금이 올라가는 정도에서 그치고 나머지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필적 고의로 도주 혐의가 인정됐을 때는 어떤가요? 형량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를 잃게 되고 모든 비용을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불이익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폭행치상죄에서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와 도주치상죄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도주의 혐의와 어떤 게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주치상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이 이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형사처벌에 있어서 균형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면허증 취소였어요. 면허증 취소가 되면 내 생계가 끊겨버리고 모든 게 다 망가져버리니까 당장 먹고 살 일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사건 일어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근데 2년 동안 정말 스트레스가 정말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실 겁니다. 정말 진짜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사, 판사는 자기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나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이제 판사 검사의 눈에는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이런 부분이 그 국민의 시각과 일반 상식을 가진 그런 국민들의 시각과 일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번 배심원들을 통해서 그런 일반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면 제 생각과 틀리지 않을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 국민참여재판을 하죠. 엄청 놀랐죠. 진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내가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경찰이 떳떳하면 솔직히 인식 못했으면 네, 그냥 아무 일 없을 것 같다. 경찰이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변호사 살 생각을 전혀 안 했죠. 경찰이 기소를 했다고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산 거죠.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엄청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다퉈서 무죄를 받는 혐의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변호사를 찾고 어떻게 이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알아보시고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꼭 찾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법인 청주 거기 변호사를 처음에는 샀어요. 그냥 법무법인이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고 거기를 일단 방문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죠. 근데 점점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변호사님이 너무 저한테 소홀하고 나중에는 그냥 인정해버리고 헐 그런 얘기를 네, 기사 쓸 수 있으면 기사를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듣고 변호사를 또 알아보게 됐죠. 유튜브로 알아보다가 저하고 비슷한 밤과 낮이고 터널이고 아니고 그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만장일치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받아서 변호사님한테 바로 달려갔죠. 근데 달려갔는데 그 전 변호사하고 지금 변호사님하고 일 처리해주는 게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뭔가 컴컴한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와 그냥 일 처리가 막
막 나한테 막 물어보고 뭐 해달라 일일이 서로 다 카톡으로 초대해가지고 소통하는 컨택은 변호사님이 해주셨고 그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도 무죄 받을 수 있는 가망이 조금이라도 있구나. 그래서 국민참여재판도 변호사님이 하자.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을 적극적으로 믿게 됐죠.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판결과 그 다음에 양형에 대한 부분을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 재판은 이제 판사, 단독 판사일 경우에는 판사 1명, 그 다음에 합의 재판부일 경우는 판사 3명이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죠. 유무죄 여부나 양형에 대해서. 근데 이제 국민참여재판은 판사가 뭐 꼭 배심원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배심원의 말을 거의 존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심원들 7명에서 8명이 이제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과연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한 후에 내려진 결론에 따라서 이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이 결정되는 그런 절차인 거죠.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어떻게 배심원들을 설득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발표하는 스킬이라던가 자료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걸 구성하는 뭐 그런 능력이 중요한 재판이 되죠. 그럼 모든 뺑소니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나요? 모든 뺑소니 사건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정황적인 증거상으로 봤을 때 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정황이 있다 그러면 일반 재판으로 하는 것보다는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재판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효과적인가요?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와 저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내지는 저런 상황에서 내가 처벌을 받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건이라면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패소한 경우도 있으신가요? 있다면 왜 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패소한 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 느낌으로는 어차피 제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는 보통 판사가 강력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걸 느꼈었냐면 판사가 검사와 한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변론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 사건들은 꼭 지더라고요.
국민참여 재판이라고 해서 무작정 배심원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고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거는 유죄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심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그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답답한 일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이 과실범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도주의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혐의 인정이라면 면허에 대한 처분이라던가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라든가 이런 데서 좀 예외를 둬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좀 필요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만장일치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나 오늘 드라마 같았어요. 그래요.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기분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 많은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진짜 집에 가면 엄청 혼자서 웃음을 많이 지을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빨리 끝났어요, 이번 무죄 판결이. 네. 그러니까 정말 축하드리고요. 너무 기분 좋네요. 국민참여재판에 만장일치 무죄가 나왔는데도 검사가 항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항소를 하는데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제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너무 국민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뺑소니로 기소된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경찰한테 뺑소니로 입건이 됐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보십시오. 혼자 가서 진술을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면허 취소, 보험 지급 안 되는 상황, 이런 것들, 강력한 형사처벌,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과연 이런 뺑소니, 억울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그걸 좀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제 스스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민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명감도 또 들기도 합니다. 잘못된, 경험이 없는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겼다가 사건이 잘못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만나시라는 거고,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잘못된 변호를 받아서 그런 인생 오점을 남기시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쩌면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홍보 활동을 하는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 사명감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뺑소니, 억울하게 뺑소니로 입건이 됐다? 꼭 찾아오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